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Nd:YAG 레이저 1414 나노미터가 왜 나왔는지 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레이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레이저는 최근에 이제 다시 부밍업이 된 게, 옛날에 레이저 있었죠. 근데 디스크에 있어서 다시 이제 레이저가 나온 거는 그 에피듀로스콥 때문인데요. 에피듀로스콥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많이들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로 보면 뭐 2-1, 2-2로서 근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피듀로스콥은 패솔로지를 제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패솔로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에피듀로스콥 레이저 에블레이션이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에피듀로스콥에서 왜 레이저를 가지고 제거를 하려고 하느냐? 레이저에 가진 장점이 거죠. 다이섹션 필요 없고, 블리딩 적고, 티슈 데미지 적고, 파이브로시스 적고. 그래서 에피듀로스콥에서 뭔가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왜 Nd:YAG냐? 전통적으로 호야그를 더 좋아했는데 Nd:YAG가 이제 제작 비용도 좀 적고 레이저 컨트롤도 좀 쉬우면서 효과는 더 비슷하다. 효과가 비슷하냐? 좀 비슷할 것 같은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는 게 이번 그 강의의 이제 목적입니다. Nd:YAG 레이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면요. 우선 Nd:YAG 레이저는 솔리드 레이저입니다. 솔리드 레이저. 야그 크리스탈에서 레이저를 뽑아내는 거고요. 보시면은 그 야그 크리스탈 주위로 이제 램프를 두고 그 램프에서 빛이 이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그 크리스탈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그 원자의 이제 전자가 이제 흥분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흥분 상태로 전자가 항상 있을 수는 없어서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흥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거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형태로. 그러면 나온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완전 반사경과 반완전 반사경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이 되고, 일정 수준의 에너지가 되면은 이제 그 에너지 정도의 레이저는 이제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Nd:YAG 레이저 하면 1064 나노미터의 레이저인 겁니다. 근데 이 웨이브랭스를 변조를 해서 1414로 만든 게 이제 Nd:YAG 1414 루트로닉 레이저인 거고요. 레이저를 수술에 쓴다. 그러면 네 가지 효과를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톤 어떤 특정 웨이브랭스를 이제 받아들이는 리셉터를 그 분자 표면에 이제 그 발현을 시켜 가지고 레이저를 쏘였을 때 그 발현된 것만 이제 선택적으로 죽이는 거. 포토케미컬 이펙트고요. 요즘 옵토지네틱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뉴런에다가 특정 빛을 받으면 온되는 뭐 리셉터를 달거나 오프된 리셉터를 달아서 뭐 DRG 도잘루트 갱글리온을 온오프 한다거나, 또는 뭐 서브살라미 뉴클레우스나 GPI 이런 데의 이제 뉴런들을 온오프하는 걸로 쓰는 거죠. 포토 에이블레이티브 이펙트가 에이블레이션 없애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할 때 쓰는 그 기전이 되는 거고, 포토 서멀 이펙트는 그 블리딩 컨트롤, 코아귤레이션. 포토 서멀 이펙트를 이용해서 사이노볼티브럴 너브 엔딩을 이제 코아귤레이션 시킨다.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토 미케니컬 이펙트는 보시면 레이저가 이제 웨이브이면서 파티클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레이저를 탁 쏘이면요, 그 조직이 이제 탁 하고 이제 기계적으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쓰면 포토 미케니컬한 이펙트로 또 조직을 이제 없앨 수 있는데, 디스크는 이제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고 포토 에이블레이티브 이펙트와 포토 서멀 이펙트를 이용해서 디스크 디지즈는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식입니다. 레이저 에이블레이션은 두 가지 큰 특징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특정 웨이브랭스의 그 레이저를 받아들이는 조직의 특성, 머티리얼 옵티컬 프로퍼티하고, 그 다음에 특정 웨이브랭스의 그 레이저가 물에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워터 옵소프션, 이 두 가지 큰 특징으로 이제 조절이 되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Material Optical Property가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하고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가 물에 잘 흡수가 돼야 되는 특징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 레이저라면 적은 에너지로 조직을 많이 없앨 수 있으면 좋은 거죠. Higher ablation with lower energy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조건인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Material Optical Property가 레이저가 맞아야 되고, Water Absorption Spectrum이 또 그 조직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옵티컬 프로퍼티를 보면은요, 디스크는요, 연구가 되어 있는데 애뉴러스 파이브러스도 그렇고 뉴클레스 펄퍼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1400대 정도에서 흡수가 크고요. 그 다음에 2000대 정도에서 다시 한번 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00대 정도에서 피크가 한번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은 이 2000대 정도의 피크가 이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호약 레이저인 거예요. 요 다음번 이게 이제 ND-약 레이저인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그 에르비움 약 레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또 이거는 이제 물에다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웨이브 랭스를 변화시키면서 쏘였을 때 워터에 얼마나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계단이 지는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워터에다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에너지를 조사를 하면요, 이게 이제 흡수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되냐면은 첫 번째는 물 분자를 돌려요. 두 번째는 물 분자의 그 수소와 산소 사이의 간격을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션 시켜요. 세 번째는 전자를 흥분 상태로 올립니다. 이런 이제 근데 그 양자역학에서 보면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이 지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ND-약 레이저가 이 정도의 워터 업소션을 보이고요. ND-약 1064를 말하는 겁니다. ND-약 1414가 좋죠. 지금 옵션이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호야그가 되는 거고, 많이 더 좋은 게 이제 에르비움 약인데, 이 에너지 그 워터 업소션이 좋으면 그 한정없이 좋으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안 좋은 거냐 하면은 워터 업소션이 지나치게 좋아 버리면 벌크를 제거하는 데는 불리해지면서 서피스에 이제 흡수가 다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터에 너무 잘 흡수가 된 나머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디스크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디스크는 공기를 지나 타겟에 가는 식이 아니라 에피듀로 스코프 때문에 워터가 여기 뿌려져 있는 거고, 워터를 지나 이 타겟에 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워터 옵섭션이 지나치게 좋으면은 이 조직의 벌크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 다 흡수가 되고, 또는 이 조직을 끌릴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치게 좋아버리면.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는 에르비움 약은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ND-약 1414와 그 호야그 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다이오드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고요. 다이오드가 이제 이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다이오드는 옵티컬 프로퍼티도 안 맞고 워터 옵섭션 스펙트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연구도 부족하고, 다이오드 레이저는 이제 실제 그러니까 여기 디스크에 쓰기에는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이저라는 거는 펄스, 그 다음에 듀레이션,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 그 다음에 와트 뭐 이런 걸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웨이브 랭스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변종된 형태로 다이오드가 뭐 벌크를 제거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라면을 그 라이터 불로도 끓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라이터 불로 라면을 끓이다가 내 손이 튀잖아요. 오랫동안 불을 켜놔야 되니까. 다이오드 레이저 뭐 한 점씩 쏠 수 있죠. 한 점씩 쏘다 보면은 근데 주위 조직이 이제 탄다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 숏 익스포저를 하면 주위 서멀 데미지가 이런 식인데요. 롱 익스포저를 하면 서멀 데미지가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멀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피부도 마찬가지고, 사람 이거 디스크도 주위에 이제 너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오드 레이저를 쓰는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거죠, 사실. 티슈 페네트레이션이 이제 있는데요. 이 다이오드 레이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워터 옵섭션이 적으니까 이게 이제 워터가 많은 분자를 다 뚫고 지나가서
이 깊이 도달하는 거고요. 옵티컬 프로퍼티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홀뮴 야그 레이저는 워터에 잘 흡수가 되니까 워터가 많은 조직들의 잘 흡수가 되면서 이 정도 깊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에르비움 야그는 뭐 더 표면에 들어가겠죠. ND 야그가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티슈 페네트레이션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 스킨에서 이 데이터밖에 없지만 사실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워터 두고 레이저 있고 파이브러스, 그러니까 우리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대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CO2, 에르비움 야그, 홀뮴 야그, ND 야그 다이오드를 비교를 서로 하자면은 CO2 옵티컬 프로퍼티 너무 얼추 맞아요. 워터 옵섭션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근데 에너지도 세요. 가격 세요. 이거는 뭐 디스크의 표면을 좀 제거를 하는 목적으로는 뭐 쓸 수도 있지만 가격이 일단 너무 세고 에너지가 너무 크다. 에르비움 야그 옵티컬 프로퍼티 맞아요. 워터 옵섭션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표면에만 이제 흡수가 되니까 우리가 디스크의 어떤 벌크를 제거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 호야그 레이저 옵티컬 프로퍼티 우수해요. 워터 옵섭션 좋아요. 에너지 뭐 적절해요. 프라이스 뭐 좋아요. ND 야그 레이저 옵티컬 프로퍼티 ND 호야그 다음으로 좋아요. 워터 옵섭션 호야그 다음으로 좋아요. 에너지 뭐 적절히 줄 수 있어요. 프라이스 약간 저렴해요. 그리고 다이오드 레이저 옵티컬 프로퍼티 안 맞아요. 워터 옵섭션 안 맞고 에너지도 적고 가격은 대신 싸죠. 요 점으로 사실은 지금 시장에 공략해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여튼 잘 안 맞다. ND 야그나 호야그에 비해서 다이오드는.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 호야그랑 ND 야그가 일단 대세고 ND 야그 중에 1414가 이제 옵티컬 프로퍼티를 고려했을 때 이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호야그가 전반적으로는 좀 더 맞는 것 같지만 ND 야그 1414도 뭐 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